21번 10월 초 제공품의 수량은 500개, 완성도는 50%이다. 다음 중 2000개를 새로이 생산 착수하였으며 완성품 수량은 1500개이다. 공소는 없으며 10월 말 제공품의 완성도는 80%이다. 평균법을 이용하는 경우 완성품 환산량은 몇 단위인가? 단, 재료는 공정률에 비례하여 투입한다. 밑줄을 그어야 될 게 10월 말 완성도가 80%래요. 그리고 공정률에 비례하여 투입한다고 했고요. 평균법을 이용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기말 제공품 수량을 알아야 되겠죠? 기말 제공품 수량은 기초 제공품 500개 더하기 2000개 그중 완성된 게 1500개죠? 빼기 1500을 하면 몇 개예요? 1000개가 기말 제공품 수량이 되겠죠? 그런데 기말 제공품 수량은 완성도가 80%랍니다. 그러면 완성품 환산량은 완성된 수량 1500개 더하기 1000개에 대해서 몇 프로? 그렇죠. 80% 계산해야죠. 이렇게 계산을 하면 800개죠. 그래서 1500 더하기 800 2300개가 완성품 환산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300 단위, 즉 개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완성품 환산량을 구해봤습니다. 두 번째, 기초 제공품은 500개이고 완성도는 40%이다. 단기 중 2500개를 새로이 생산을 착수하였으며 완성품 수량은 1800개이다. 공손이나 감소는 없다. 제공품 평가로 선입선출법을 이용한대요. 자, 선입선출법을 이용할 경우에는 기초 제공품의 완성도가 필요하지요. 기말 제공품 완성도가 30%라면 완성품 총 환산량은 얼마인가? 공식을 알아야 되겠네요. 그죠? 자, 공식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월말 제공품 수량을 알아야 완성품 총 환산량을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자, 기초 수량은 500개. 500 더하기 착수된 건 2500이죠. 완성된 게 1800개입니다. 1800개를 빼면 기말은 몇 개가 될까요? 자, 3000개에서 1800개를 떼니까 1200개가 기말 제공품 수량이 되겠습니다. 자, 얘가 기말 제공품 수량. 그럼 선입선출법 공식은 어떻게 돼요? 완성품 수량 더하기 기말의 완성도와 거기에서 뭘 빼야 돼요? 그렇죠. 월초 완성도에 따른 월초 제공품을 빼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1800개 더하기 기말은 1200개 중에 몇 프로? 30%입니다. 자, 30%는 더하고 기초는 빼줘야죠. 500개 곱하기 40%. 40%인데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번 달에 완성된 거는 60%가 완성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40%만큼 빼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1200 곱하기 30%는 360개고 요거는 360개 500 곱하기 40%는 200개죠. 자, 그러면 1800 더하기 360 빼기 200 그랬더니 1960개가 되겠습니다. 1960개가
완성품 총 환산량이 되겠습니다. 답은 몇 번? 2번. 자,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23번. 기초 제공품은 없고 기말 제공품의 가공비 완성도는 60%이다. 기말 제공품의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에 대한 설명으로 정확한 것은 완성품 수량보다 적다? 기초가 없대요. 그러면 완성품 수량보다 적다? 적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죠? 완성품 수량보다 많다? 그거는 뭐 정확한 설명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기말 제공품 수량보다 적다. 왜냐하면 가공비의 완성도가 60%니까. 그죠? 그래서 기말 제공품 수량보다 적다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재료비는 다 투입이 됐을 테니까. 그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기말 제공품 수량과 같다. 왜? 완성도가 다르니까 틀리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고 선의선출법에 의한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선의선출법의 밑줄을 긋고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해 보래요. 자, 기초 제공품은 10,000 단위, 완성도는 60%, 기말 제공품은 20,000 단위, 완성도는 50%, 착수량은 3만 단위, 완성품 수량은 2만 단위, 원재료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고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요게 중요한 거죠. 균등하게 발생한다. 즉 60%, 50%를 계산을 하셔야 돼요. 이걸 계산을 안 하면 안 되게 되죠. 자, 그러면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은 일단 완성품 수량은 2만 단위입니다. 자, 2만 단위 더하기 기말. 기말은 2만 단위 곱하기 50%예요. 2만 곱하기 50% 그리고 선의선출법은 기초를 빼야 되죠. 빼기 10,000 단위 곱하기 몇 프로? 60%를 뺍니다. 자, 이렇게 빼서 계산을 하면 2만, 얘는 10,000, 여기는 600이죠. 자, 그래서 3만 빼기 600. 그랬더니 29,000. 어이구, 제가 잘못했네요. 그죠? 자, 6,000이네요. 6,000. 그래서 24,000입니다. 자, 24,000 단위. 60%인데 6% 했어요. 그래서 틀렸어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계산해 보세요. 2만, 만, 그리고 여기는 6,000이죠. 자, 그래서 24,000 단위가 되겠습니다. 2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상공공업에 대한 자료이다. 기초 재고, 기말 재고, 제공품 0, 400, 60% 완성, 제품은 200, 기말 재고는 250. 단기에 제품 판매량은 1,400단위고, 자, 판매량이 1,400단위. 모든 원가는 전 생산 공정에 걸쳐 발생한다. 주식회사 상공공업이 단기에 생산한 완성품 환산 수량은 몇 개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수량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뭐 T자를 하셔도 되고,
제품에 대해서 T자를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게 제품. 여기가 기초. 기초 제품은 200 단위. 그리고 판매가 매출이죠. 자, 그래서 여기가 단기 제품 매출 수량, 제품 판매 수량 또는 매출 수량. 매출 수량은 1400개. 그리고 기말이 250개래요. 기말이 250. 그러면 완성품 환산량이 여기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럼 계산해 봅시다. 1650. 그럼 완성품은 1450이 되죠. 완성된 수량은 1450입니다. 그런데 기초가 없었고요. 기말이 400단위의 60%를 완성을 했대요. 그죠? 자, 그러면 또 식을 계산해야 되겠죠? 1450, 여기 완성품. 완성품이 1450. 그리고, 그렇죠. 더해야죠. 더하기 400단인데 몇 개가? 60%가 완성이 됐대요. 그리고 원래 기초를 빼야 되는데 기초는 없답니다. 그래서 안 빼면 돼요. 자, 그러면 400개 곱하기 60%를 하니까 240개예요. 240개에 1450을 더하니까 1690이네요. 1690 단위가 완성품 환산 수량이 되겠습니다. 그럼 답은 몇 번? 1번.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T자를 그리셔도 되고 아니면 공식을 알고 있다. 그러면 그렇죠. 매출 수량에다 기말을 더하고 기초를 빼면 완성품 수량이 나오겠죠. 그걸 가지고 환산량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해 봤습니다. 26번 문제. 주식회사 대안은 평균법을 이용하여 제공품 평가를 하고 있다.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를 계산하기 위하여 필요하지 않는 것을 포함한 것은, 자, 평균법에서 필요하지 않은 게 있었어요. 혹시 뭔지 기억나세요? 평균법을 계산할 때는 뭐가 필요 없었죠? 오, 그렇죠. 기초 제공품에 대한 완성도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대신 원가는 필요합니다. 원가는 더해야 돼요. 단위당 원가 계산할 때도 더해야 되고, 진척도가 필요한 거는 월말 제공품 계산할 때 필요하죠. 그래서 얘는 필요하고, 그 다음 완성품 수량과 단기 제조 비용 반드시 필요하고, 기초 제공품 원가 필요합니다. 다만 기초 제공품의 수량과 완성도는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26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선의선출법은 중요하죠. 네. 자, 27번. 종합원가 계산을 적용하여 원가 계산을 진행해온 주식회사 한국은 2001년 1월 1일 현재 기초 제공품 3,000개, 가공비 완성도는 30%이며 단기 중 완성품 수량은 18,000개이고 기말 제공품은 2,000개, 가공비 완성도는 70%였다. 선의선출법과 평균법의 가공비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의 차이는 몇 개인가? 그럼 선의선출법도 구하고 평균법도 구해야 되겠죠? 자, 두 개를 다 구할 건데, 근데 평균법은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어떻게? 기초 제공품의 기말은 똑같잖아요. 그죠? 기말 제공품 가공비 완성도는 다 사용하죠. 그런데 안 쓰는 게 뭐가 있었어요?
기초 제공품에 대한 완성도는 안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만큼만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기초 제공품인 3,000개 곱하기 30%만큼 차이가 날 겁니다. 그러면 요거만큼 차이가 날 거예요. 왜냐하면 기말 완성품 수량도 선의선출법하고 평균법 그대로 사용하고 기말 제공품도 그렇죠. 완성도에 따라서 사용을 하니까 요 부분만 달라집니다. 그러면 3,000개 곱하기 30% 하면 900개네요. 그래서 900개의 차이가 보입니다. 답은 1번. 실제적으로 계산을 하셔도 그거 차이가 나요. 한번 해볼까요? 자, 평균법 어떻게 계산하죠? 평균법은 계산해 봅시다. 완성품 수량 18,000개. 자, 평균법 먼저 계산하면 18,000개 더하기 2,000개 곱하기 70% 이렇게 계산하죠. 요게 완성품 환산량. 자, 그런 반면에 선입선출법은 18,000, 즉 완성품 수량 더하기 기말 2,000 곱하기 70% 여기까지는 똑같고, 그렇죠. 기초를 빼야 되죠. 그래서 3,000개 곱하기 30%. 이러다 보니까 그렇죠. 차이 나는 건 요것만 차이 나잖아요. 그래서 900개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교도 해봤어요. 28번. 완성품은 1000개이고 기말 제공품은 500개, 완성도 40%인 경우 평균법에 의한 종합원가 계산에서 재료비 및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은 몇 개인가? 재료는 공정의 50% 시점에 전량 투입된다. 오, 중요하죠. 전량 투입되고, 가공비는 전 공정에 균일하게 투입된다. 완성품은 1000개랍니다. 그럼 재료비부터 해봅시다. 재료비는 완성품 1000개. 자, 재료비 1000개 더하기 이제 기말 제공품을 더해줘야 되는데 기말 제공품 완성도가 40%래요. 근데 재료는 50% 시점에서만 전량 투입된대요. 그럼 기말 제공품 환산량은 50%가 안 됐으니까 0개죠, 0개. 0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은 1000개가 되고요. 가공비는 자, 완성품 1000개 더하기 기말 제공품 500개 곱하기 40%만큼 왜? 전공정 균일하게 투입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40% 그랬더니 200개. 그래서 1200개네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29번) 가보겠습니다. 상공공업 주식회사는 3월 1일에 사업을 시작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었다. 생산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던 중 3월 중순부터 주요 원자재의 값이 폭등하였다. 상공공업 주식회사는 종합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상공공업 주식회사의 원가 계산을 선의선출법을 사용하는 경우와 평균법을 사용하는 경우 3월 기말 제공품 원가는 어떻게 되겠는가? 중간에 주요 원자재 값이 폭등했어요. 그런데 선의선출법과 평균법에 뭐가 없는 거예요? 3월 초에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그렇죠. 기초 제공품 원가가 둘 다 없습니다. 기초 제공품이 없는 경우에는 선의선출법이나
평균법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즉 월초 제공품이 없기 때문에, 즉 기초 제공품이 없기 때문에 선의선출법으로 계산을 하든 평균법으로 계산을 하든 기말 제공품 원가의 차이는 없다. 그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30번 종합원가 계산에서 평균법에 의한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 계산식으로 옳은 것은, 자, 평균법에는 기초 제공품 원가를 더할까요? 뺄까요? 더하죠. 자, 그래서 답은 기초 제공품 원가를 더한 것은 1번. 답은 1번입니다. 1번. 단기 투입 원가 더하기 기초 제공품 원가를 더해서 완성품 환산량으로 나누게 되면은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계산이 되겠죠. 즉 단위당 완성품 환산량이 됩니다. 원가. 되셨어요? 네,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31번. 월초 제공품의 가공비는 50만원이고 당월에 발생한 가공비는 35만원이다.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은 500개이다. 선의선출법으로 월말 제공품을 평가하는 경우 가공비의 단위당 원가를 계산하면, 자, 그럼 환산량을 먼저 계산을 해야겠죠. 자, 그러면 금액을 한번 계산해 봅시다. 월초 제공품 가공비는 5만원. 선의선출법이니까 월초 제공품의 가공비는 이미 투입된 것으로 보지요. 그래서 당월에 발생한 가공비 35만원을 몇 수로 나눌까요? 자, 35만원 나누기 환산량 500개로 나눠봅시다. 500개로 나누면 얼마? 5, 7이 35. 그래서 700원이 되네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선의선출법은 월초 제공품 가공비는 필요가 없지요. 자, 그래서 35만원을 500개로 나눠서 700원의 계산이 나왔습니다. 평균법이다 그러면 또 달라지죠. 평균법은 어떻게 돼요?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는 월초 제공품 원가를 더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40만원을 500개로 나눠주셔야 가공비의 단위당 원가가 계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선의선출법이냐 아니면 평균법이냐에 따라서 계산식이 조금씩 다르죠. 자, 그러면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완성품은 500개이며 기초제공품은 없으며, 기초제공품 없대요. 기말제공품은 200개, 완성도는 60%이다. 가공비는 150만원이 발생하였다.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는 얼마인가? 재료는 공정 초에 모두 투입되고 가공비는 공장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투입된다.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함. 가공비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1,500만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1,500만원 발생했으니까 1,500만원씩을 써봅시다. 1,500만원이래요. 150만원. 자, 150만원을 환산량으로 나눠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기초 제공품은 없고요. 길말이 200개의 60%를 완성했습니다. 그러면 500개 더하기 200개 곱하기 60%를 계산해야겠죠. 자, 요걸 해서 계산을 해보면 6이 12
200개 곱하기 60% 그럼 120개. 120 더하기 500 그러면 620개죠? 150만원을 620으로 나누어 봅시다. 그러면 2419원.35전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원 단위 미만은 절사,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하니까 원까지만 계산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2419원이 되네요. 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33번 종합원가 계산에서 평균법에 의한 완성품 환산량이 자 평균법 재료비 600개, 가공비 720개인 경우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기초 제공품이 6만원, 12,000원, 단기 발생 원가는 24,000원, 가공비는 34,800원이네요. 자, 평균법입니다. 평균법 어떻게 계산해요? 오! 기초제공품 원가 넣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재료비부터 넣어봅시다. 6만원 더하기 단기 발생한 거 24,000원 얘를 몇 개로 나눠요? 600개로 나누시면 되겠죠. 자, 600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몇 개인가? 6만원 더하기 24,000원 나누기 600개 140원이네요. 자, 재료비는 140만원. 그리고 가공비는 720개죠. 자, 가공비는 어떻게? 12,000원 더하기 34,800원을 나누기 720개예요. 720개로 나눕시다. 12,000원 더하기 34,800원 나누기 720개 그랬더니 65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40원과 65원을 찾아봅시다. 140원, 60원, 1번이네요. 자, 이렇게 계산해 봤습니다. 계산하는 공식을 알고 있으시면 여러분이 쉽게 문제를 푸실 수 있는데 공식을 모르면 문제 풀기가 조금 어렵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자주자주 풀어보는 게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